2022년 12월 21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한 종목 매매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이 뉴스 앤 테마가 요즘은 잘 맞지를 않는다.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자금 자체가 시장에서 잘 돌질 않는 느낌이고요. 별로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고 할까요? 암울합니다. 정말로. 요즘 주식시장이 아직 금투세 때문에 그런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시장이 폭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급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횡보하면서 신용잔고가 막 줄어들면서 거래 자금이 줄어들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예전 같으면 거래 자금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어제 러시아가 송유관을 가스관을 폭발을 시켜서 천연가스관이 폭파가 돼서 옛날 같으면 뭐랄까요 가스 관련주 뭐 대성에너지나 GSE나 아니면 뭐 경동가스나 뭐 여러 가지 가스 관련주들이 막 상한가를 치고 기염을 토하는데 요즘은 뭐 그것도 없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GSE를 보는 이유는 아,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어제 저녁에 그런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가스가 천연가스 수요가 5% 정도 올랐고 사료주나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해서 3, 4%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요런 자금이면 전쟁 관련주나 가스 관련주나 석유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막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오늘은 경동가스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GSE, 뭐 대성가스, 대성에너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목 가스 관련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움직이지 생각을 않고 별로 재미도 없고 시가만 갭을 띄우는 이유는 저같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한번 대드는 거죠. 매수를 해서 옛날처럼 급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따가도 보시면 아는데 전혀 그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역으로 흘러간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잘 모르겠고요. 테마 자체가 요즘은 그냥 저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마스크 관련주나 한안령 자체가 약간의 아바타 2 때문에 그러는지 컨텐츠 관련주 이뭐 컨텐츠가 있으니까 뭐 3D나 뭐 영상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딱히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반치니까 무상증자 관련주, 신규 투자주 뭐 이런 것들도 상승을 하고는 있는 것 같고 한마디로 조금 안개 수속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폭설이 내렸죠, 폭설. 그래서 이 폭설 때문에 그런지 아침장에 검색기 자체가 백산이 튀어 올라와서 그 종목을 그냥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별로 튀어 오르기만 하지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장에 백산이 튀어 올라서 일단은 그 종목을 백산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막 들쑥달쑥 호가가 없어가지고 이게 움직임 자체가 좀 지저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8,400 하도 움직였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 정도면. 그래서 8,450원 정도 그때쯤은 한번 매수 주문을 넣어놔 봤는데 체결이 되지 않고 움직임이 좀 심해서 8,480원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또 들고 올려서 8,500원까지도 한번 내놔 봤는데 체결은 안 되고 움직임은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일 때 8,500원에 체결이 되었는데 8,500원에 체결이 되었을 쯤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V자 반등을 하는데 오늘 9,000원대까지 슈팅을 고가가 9,190원까지 아침에 슈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수도권 폭설에 맞추어 가지고
급등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8,500원에 매수를 했던 부분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수익 구조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서 결국은 조금 수익 보고 정리를 했는데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제가 부여로 출장을 가서요. 그때는 MTS를 한번 매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색기를 열어놓고 종목이 뜨는 종목을 MTS로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차 타고 가는 중에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히 좀 했는데 재미는 없었습니다. 일단 재미는 없었고 이 종목이 염화칼슘 관련주인가요? 그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복설 때문에 그런지 주춤주춤 하면서 출렁출렁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침장 첫 봉은 이렇게 음봉 발생을 하고 근데 윗꼬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기대감 때문이겠죠.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아마도 개미들만 사고 팔았던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없는 거 보면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아침장에 또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해서 포스코 엠텍을 보고 있었는데 아침장에는 13%대 상승률을 자랑을 해서 이게 한계입니다. 개미 한계. 이 13%가 20%대까지 상승을 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가 상당히 꺼리고 주저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9시 3분 정도 경과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대에서 움직이곤 있는데 슈팅을 하지 않아서 너무 재미없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장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는 간혹 헷갈릴 때도 있고 뭘 별로 재미가 없는 종목 그런 종목을 가끔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유행을 바라고 호가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 시가가 8,560원부터 9,190원까지 튀어서 막 올라갔는데 그 시간 동안에 다 개미한테 넘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근데 뭐 그것도 제 착각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었고 횡보죠. 이 정도면 횡보 구간인데 어쨌거나 아침에 큰 윗꼬리 아랫꼬리가 잡혀서 좀 요것이 좀 걸려가지고 하락을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고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일단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거래량, 장대 거래량이 종가를 한 번쯤은 넘었는데 두 번, 세 번 넘지 않으란 부분은 없기 때문에 8,750원 근방이 되면 한번 매도를 해보려고 일단 참고 있는 중이고요. 시간이 경과가 자꾸 되고 있어서 아침에 오늘 출장을 가야 돼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여러분들은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 시간이 조금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시간이 점점 경과가 되고 있고요. 슈팅을 해서 V자 반등에 성공을 해서 한번 슈팅을 이렇게 크게 8,610원까지 하고 있는데 이때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찬스를 놓쳐가지고 일단은 8,650원에서는 매도를 하지 못하고 이게 호가가 너무 얇다 보니까 제가 8,650원에다가 내놨으면 바로 매도를 했을 것인데 내놓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렇게 호가가 얇은 놈들은 밑으로 너무 많이 이게 출렁거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 종목도 별로 재미는 없었고요. 일단은 한 8,600원 좀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매도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슈팅을 할 때 그냥 정리를 했고요. 한번 슈팅을 하다가 이 밑으로 내려와서 거의 제가 매수한 가격대까지 거의 내려왔는데 두 번째 슈팅을 할 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매도 처리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때쯤 슈팅을 할 때 매도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 8,580원쯤 슈팅을 할 때 매도를 했습니다. 8,610원, 8,620원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서 여기서 8,61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8,610원에 전량 다 매도가 되었고요. 일단은 이 종목을 산 건 제 실수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팔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지금 제가 시드 자체가 테스트 구간이라 작은 시드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거래량 자체가 없는 종목들은 절대 매수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복귀 방송 이어붙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도 별로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만한 것이 없었어요. 자, 백산입니다. 백산은 분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아침장 첫봉에 저가가 8,100원, 8,500 얼마에 시작을 해서 9,190원까지 와, 이거 갑자기 슈팅을 이렇게 크게 하는 종목이라 이게 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한번 슈팅할 때 매도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갔는데 다행히도 매도하고 나서 좀 꼬꾸라져 가지고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거래 대금 자체가 47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매수를 한번 하려고 했던 종목 포스코 엠텍인데요. 일단 한번 매수를 시간이 있었으면 했을 겁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똑같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차라리 낫다 이거죠. 거래량 자체도 오늘 3,200만 주 터질 정도면 엄청난 거래량이고 거래 대금이 적어도 한 10억은 터져야 돼요. 아침장 초기에는. 근데 10억도 안 터지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대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10억도 안 되는 그런 거래 대금이면 정말로 호가가 너무 얕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실 때 그런 거래 대금이 무시를 할 수 없는 거래 대금을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별로 재미도 없었는데 요즘 계속 재미가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내일 한번 다시 도전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거래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매수할 포인트 당시에 거래량이 가급적이면 줄었을 때가 좋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거래량이 줄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거래량이 5일선 밑에 하락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보고요. 버킷 스튜디오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로 아침장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5일선 밑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신호가 올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미 먼저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 이 점점이는 2일선, 5일선, 3일선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1.5%로 접근을 했을 때 나오는 점점이 이미 공개를 해드렸고요. 요 강세는 거래량이 5일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 5일선입니다. 거래량이 5일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발생을 하는 색깔이 있는 강세고요.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좀 줄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판단을 하죠. 장대 거래량 후에
음봉이 발생을 해도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상승을 한다.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으면 재차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걸 자꾸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하락을 해야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없어야 세력이 남아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거래량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차트에 묻어 나오는 거에 보스티안 차트라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다가 보스티안 차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스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보스티안 인텔리. 자, 이렇게 넣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거래량이 감소를 한 다음에 세력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 세력이 나가지 않은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거래량을 차트를 좀 길게 보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보스티안 차트로 봤을 때 며칠 전에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보면 여기쯤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세력이 빠져나갔다고 보면 여기 이 거래량이 요 밑에까지 내려와야 돼요. 요 밑에까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일부만 내려와서 다시 상승을 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재차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한번 조금 별로 맞지 않은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참조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표 추가를 일봉에다 한번 놓아 볼게요. 일봉에다가 보스티안 인텔리를 자, 이렇게 놨을 때 한번 이거를 최대한 줄여 볼게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요런 부분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이게 세력이 빠져나갔으면 세력이 원래 진입했던 부분 요 바닥권에서 점차 상승을 하면서 세력이 빠져나갔으면 이 거래량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세력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100%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그걸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스티안 인텔 차트를 보시고 한번 참조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 항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성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